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투자 초보자들한테 적합한 매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가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첫째는 이제 내가 이거 괜히 누구 말 듣고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투자를 했을 때 뭐 수익보다도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점. 그 두 번째는 이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안정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세 차이까지 있으면 좋겠다 이건데, 그 상가 투자하면서 이제 제가 수익형 부동산 얘기하면서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수익률이 좋으면서 시세 차익도 높은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상품들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투자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면은 열심히 돌아다녀서 그 동네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틱 알려주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상가 투자할 때 상가 종류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근린 상가가 있고요. 근린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 상업지나 역세권 뭐 이런데 주요 도로변 이런데 있는 조그마한 상가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데는 이제 구분 상가로 돼 있죠. 큰 건물에 뭐 1층에는 부동산, 편의점, 2층은 뭐 학원, 뭐 한의원, 3층은 뭐 병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리고 단지 상가도 마찬가지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가 아니면은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뭐 유동인구 많은 버스 정류장 앞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러니까 근린 상가나 단지 상가 같은 경우가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요. 이런 근린 상가나 단지 상가 쪽을 개인적으로는 이 초보분들이 하시기에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상가라고 있습니다. 복합상가는 이제 주상복합 건물에 밑에 있는 상가라든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제 밑에 한 지하 1층하고 뭐 1층, 2층 이런 데만 상가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데는 특징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1층에 보시면 커피숍이나 상가가 되게 많은데 이런 데는 완전히 100%다 업무단지다 보니까 일요일날 가보시면 편의점도 문을 닫습니다. 게다가 평일날도 저녁 한 9시, 10시 되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다 퇴근하니까. 이런 데는 뭐 편의점이나 이런 거는 낮에밖에 안 되고, 커피숍 같은 경우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커피 먹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또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요. 이런 데는. 그래서 복합상가나 이런 데는 들어가실 때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테마상가가 있는데, 테마상가는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동대문 쇼핑몰 혹은 뭐 용산 전자상가, 그리고 뭐 저기 세운상가라든가 아니면 이런데 공구 전문상가, 아니면은 뭐 한방 뭐 한약재 파는 이런 데들 있죠. 똑같은 그 품목을 파는 데가 이제 도소매로 합쳐가지고 여러 군데 있는 거. 사실 한때는 이런 테마상가들이 예전에 동대문 같은 경우도 많이 떴었어요. 뭐 1,500에 분양받아가지고 1년 있다 3,000에 팔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게다가 월세도 잘 들어오고. 근데 요즘 동대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장사들이 일단 한국인 상태로는 거의 장사가 안 되고요. 대부분 빈 공실이 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뭐 의류나 공구 같은 거나 가전제품 누가 용산 가서 사나요? 다 인터넷으로 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죽었는데, 뭐 신도림도 그렇고 강변 테크노마트 같은 전자상가들도 처음 생겼을 때 그 동네 랜드마크로 이렇게 막 인식이 됐었는데 실제 가보시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테마상가들은 많이 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은 최근에 또 많이 생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 테마상가랑 조금 비슷한데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화관도 같이 들어있고 아울렛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그 최근에는 이제 뭐 백화점 같은 경우, 백화점 밑에 있는 로드샵 뭐 이런 게 이제 쇼핑몰 쪽에 들어가겠죠. 쇼핑몰은 그래도 테마상가보다는 좀 나은 게 이제 패션 상품을 많이 팔다 보니까 온라인 시장에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오프라인 쪽에도 수요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가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초보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린 상가나 단지 상가가 좋다. 근린 상가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이제 근린 상가를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임차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이제 가장 우수한 임차인이 의원이에요. 의원. 일단 최우수 임차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입니다.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그 다음 뭐 치과나 한의원, 안과 같은 경우 이렇게. 소아과 같은 경우는 소아과나 내과, 이비인후과 혹시 자녀 있으신 분들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소아과 이렇게 가보시면 뭐 아침에 가면은 뭐 보통 대기가 뭐 20명에서 많게는 뭐 7, 80명까지 가죠. 환자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가 잘 되죠. 장사가 잘 되니까 뭐 가게가 나갈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기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이제 나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주한테 따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그거 매매합니다. 권리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학원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학원 중에서도 이 태권도 피아노 학원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장사가 잘 돼요. 저는 이제 영어 수학 학원이나 이런 데만 장사 잘 되고 요새 누가 태권도나 피아노 배우나 싶었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보통 동네에 많아야 2개 정도 있습니다. 뭐 용인 태권도, 뭐 한양 태권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태권도 학원은 이제 학원이 대부분 이제 머리 쓰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몸 써서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 태권도 학원 가기 전에 이제 키즈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많이 뜨고 있고 태권도 학원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재밌는 게 제가 전에 이제 태권도 학원 2개가 있는 동네를 가봤는데 딱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 태권도 학원이 매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옆에 있는 태권도 학원 사장님이 자기 동생 이름으로 그 태권도 학원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학원은 2개지만 그 동네 태권도 학원은 1개인 거죠. 사장이 1명이니까. 그런 식으로 독점으로 뭐 운영을 하는 동네도 있고, 어쨌거나 키즈 스포츠 센터나 태권도 이런 데는 학원이 잘 안 빠집니다. 게다가 뭐 태권도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많이 없잖아요. 매트만 있고. 나중에 공실이 나더라도 자기들이 뭐 이렇게 그냥 나가질 않고 학원 원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원 원생들을 다 그대로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금 쪽으로 받고 내놔요.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솔직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또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알게 모르게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매가 될 때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만, 이렇게 교인이 몇 명이다.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다. 혹은 학원은 그 우리 학원의 원생이 몇 명이다. 이걸 가지고 권리금을 책정을 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나가서 공실돼 버리면 임대해 주는 사람은 좀 뭐 공실 났으니까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학원이나 의원은 그런 걸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공실 날 일이 전혀 없어서 가장 우수한 임차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시설 투자라고 해서 병원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필라테스, 노래방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미 필라테스 같은 경우도 안에 그 장비 들어가는 거나 인테리어가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장사가 웬만히 안 돼도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잘 없고 그 시설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노래방이나 필라테스 이런 데는 그 시설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못 나가고 자기들이 알아서 임차인 맞춰놓고 나갑니다. 그 권리금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별로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담으로, 이제 빌라 같은 거 투자하실 때 임차인들 중에는 최고로 좋은 거는 이제 신혼부부입니다. 보통 이제 빌라 같은 거 투자하실 때 뭐 한 3억에 사가지고 2억에 전세 내놨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신혼부부다 이러면 그냥 좀 싸게 줘도 돼요. 좀 더러운 집 사가지고 빌라 같은 거 좀 지저분한 거 좀 연식 좀 있는 거 10년 이상 된 거 사서, 원래 그 동네 시세가 2억인데 한 1억 7, 8천에 해가지고, 아니면 1억 5천 이렇게 해서 그냥 신혼부부한테 주면은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씁니다. 그리고 2년이나 4년 지나서 나가면 그때 제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주거지 같은 경우에 임차인 중에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애들 한 3명 있고 강아지도 키우고 이런 집들, 그 집을 완전 거의 반 부셔놓죠. 그런 분들, 이렇게 애기 많은 집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사례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주거지 같은 경우는 임차인으로는 돈을 좀 덜 받더라도 신혼부부를 임차인으로 넣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이제 근린상가, 아파트 근린상가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파트 근린상가라는 거는 이미 기존에 임차인들 다 들어가 있고 학원이면 학원, 병원, 편의점, 부동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 거, 이미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 그 동네 상권은 관광지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사람들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한번 형성이 되면은 거의 그 상권이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쭉 갑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상권을 분석하기가 좋고,
대부분 수익률이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똑같은 아파트 근린상가라도 제가 신도시 상가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데요. 신도시에 이제 분양하는 상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이 생긴 다음에 분양까지 이제 계획이 신도시 이런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번에도 지금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죠. 계획이 나오면 조금 있다가 이제 이런 아파트를 짓겠다, 뭐 여기는 단지를 어떻게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서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 분양을 시작해서 입주까지 보통 한 4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입주 대기 한 2년 전부터 신도시 상가들이 또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하기 한두 달 전 혹은 6개월 전에 이제 상가를 완공을 해서 거기다 이제 상가들을 임차인을 넣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봐야 그 상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앞으로 2년 혹은 입주한다고 바로 상권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입주하고 시장이 안정되려면 최소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제 상가 분양 시점에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최소 한 5년에서 7년 정도 앞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을 해서 상가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전문가라도 완벽하게 이거 그 상권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권이 현재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권을 분석하는 건 쉽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상권을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가끔 이제 인터넷 보면은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기는 뭐 무슨 신도시가 생기니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상가는 좋을 것이다 하고 뭐 상가 자기들끼리 뭐 예측을 하죠. 예측이잖아. 아직 안 생겼으니까 그 상권이.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예. 물론 거기 투자해서 대박 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거 뭐 로또 아니잖아요. 복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형님들이 대부분 나이가 60대, 50대 후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사기 맞아서 날리면 어떻게 해요? 큰돈 날리면 노후 책임을 못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된 거 하세요. 안전한 거. 그러려면은 상권 예측하는 이런 상가 하지 말고 상권이 형성돼서 이미 다 형성돼 있는 상권을 내가 언제든지 가서 분석만 할 수 있는 이런 상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좀 고수다. 나는 좀 몇 번 해서 이쪽 예측도 가능하고 이렇다 그러면 이런 신규 상권 들어가가지고 도전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냥 투자 한 번도 안 해봤고 상가는 이번에 처음이다 그러면 웬만하면 신도시 들어가지 마십시오. 재미 보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정리를 좀 하자면 상권을 일단 선정을 하고 매물을 탐색을 하고 그 다음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초보한테 상권 예측은 절대 금물입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고 뭐 전문가 저도 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거 웬만하면 대답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다가 책임을 못 지잖아요. 내가 그 사람 나중에 그거 갖다 내가 당신 말 믿고 샀는데 뭐 잘 안 됐어 이러면 제가 소심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분석은 해주지만 예측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 그런 데 가서 골라도 충분히 괜찮은 거 많이 있다. 그 상권 형성이 된 지 최하 2년 이상 안정이 돼 있는 상권.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상권 형성되려면 한 5년 걸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주거단지가 많은 쪽에 있는 근린상가 이런 걸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어느 지역을 할지를 선정이 됐으면은 그 동네 이제 괜찮은 매물을 찾으려면 계속 다녀보세요. 부동산을 뭐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다녀보시고 하면은 재밌는 게, 처음 가서 상가 알아보러 왔다 그러면은 그냥 시큰둥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두세 번 오잖아요. 얼굴을 익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물건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이 괜찮은 물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괜찮은 물건 급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발품을 팔아가지고 하셔야지, 뭐 한두 번 갔는데 이 동네 괜찮대 해가지고 가서 그냥 띡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네 뭐 특정 그 시세가 한 3억 정도 간다. 그러니까 한 달만 다니잖아요. 2억 8천짜리 반드시 나와요. 왜? 빨리 팔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거 금매로 잡아다가 내가 나중에 팔 때는 천천히 팔아도 되잖아요. 그 천천히 내놓으면 3억에 나가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얼마든지 시세 차익도 2, 3천 정도는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제 임차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 임차인들, 학원이나 의원 뭐 이런 것들, 되도록이면 제가 1층은 별로 추천 안 하는 게, 1층은 장사가 안 되면 바로 또 이렇게 공실이 나는 경우가 그 위에 층보다 많습니다. 대신 또 반대로 1층은 또 공실이 또 바로바로 또 메꿔지고, 대신
일단 수익률이 1층은 좀 떨어져요. 1층은 보통 대출 안 받고 그냥 순전히 내 돈 갖고 했을 때 1층 같은 경우는 근린상가를 하더라도 평균 수익률이 4% 미만이고요. 그래도 한 2층, 3층 올라가면 이런 데는 매매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 한 5%, 6% 정도 나와요. 찾아보면은 보통 한 7%짜리도 꽤 있습니다. 급매로 나온 것들은. 그런 거 잡아가지고 하시면은 뭐 안정적으로 하시고 나중에 팔아도 세금 낼 거 다 내고 해도 그래도 한 1, 2천씩 다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내가 다 알아보고 머릿속으로 정말 확신이 섰을 때 그때 투자를 하셔야지, 누구 말만 믿고 여기 좋다더라 해서 투자하는 거는 절대 금물이다. 물론 내가 돈이 많아서 그냥 뭐 지역별로 한두 개씩 이제 한 2, 3억짜리 건물 몇 개 한번 사놓겠다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평생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업하셔가지고 자녀들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노후 대비용으로 한 달에 뭐 생활비 한 200만 원 뭐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 같은 걸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좀 비싸니까 경기권으로 해가지고 찾아보시면은 그런 괜찮은 상가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지방으로 내려가진 마시고요. 관리가 내가 직접 자주 못 가는 지역은 내가 사실 괜찮은 매물 같은 경우 자주 갈 필요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갈 수 없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관리가 안 돼요. 예. 뭐 공실나도 그 동네 상황 파악하려고 그래도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 걸리고, 또 부동산에 한번 내놓으려고 그래도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걸리고 하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래도 한두 시간 이내에 있는 뭐 집 근처에서, 뭐 대부분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 경기권이면 1시간 안에 다 가니까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어도 그 내가 지역 선정해가지고 돌아다니면 괜찮은 데 많이 있다. 그래서 꼭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발품 파셔서 확실히 있을 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그 상가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상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가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매물이 있는데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리고,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오늘 이렇게 상가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